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김연희 씨. 이렇게 낮 시간에는 늘 피로와 무력감을 느낀다는데요. 잠을 못 자니까 거실에 나와서 TV도 보고 핸드폰도 하다가 그래서 TV 보면서 잠을 들어요. 어떨 때는 핸드폰 보다가 TV 보다가 나를 홀딱 샐 때도 있어요. 수면 장애 때문에 멀쩡한 침실을 놔두고 소파에서 생활한 지도 꽤 됐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불면증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사별을 했어요.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어요. 되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어떨 땐 몸도 아파요. 환각도 들리는 것 같고 잠을 워낙 못 자니까 멍하고 그리고 활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힘들어요,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요. 수면 장애는 온몸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극심한 두통에 심리적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아, 머리야. 결국 견디다 못해 찾은 병원에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불면증이 남한테만 오는 건 줄 알았지 저한테 불면증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막상 불면증 진단을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면 장애로 인한 고통은 3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낮에 활동량을 늘리면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네 공원을 찾는다는 김연희 씨. 하지만 가벼운 운동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살도 계속 찌고 여기 이렇게 해서 관절경을 했거든요. 살도 찌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요. 무려 16kg 증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니 관절 건강까지 망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통증이 많이 심하세요? 지금도 걸으면 계속 아파요. 관절경을 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 이후에도 제가 물이 차서 몇 번 물을 또 뺐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이런 걸까요? 잠 한 번 푹 자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하루. 자, 드디어 그녀가 두려워하는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과연 수면 상태는 어떨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스마트폰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음악을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해보는데요. 하지만 눈만 말똥말똥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음악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지 또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텔레비전을 켜고 맙니다. 한밤중 텔레비전 시청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건 알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김연희 씨. 결국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주방. 김연희 씨의 선택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입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 잠을 청해보려는 건데요. 처음에는 내성이 생길까 봐 반씩 먹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2개를 다 먹어도 잠이 안 와서 한 봉지를 더 먹고 있어요. 수면 유도제의 부작용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잠에 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김연희 씨.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면장애 한 번쯤 안 겪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불면증으로 굉장히 네. 오래 고생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수면장애가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잠을 잘 못 이룬다고 그저 잠깐 뒤척이고 마는 게 아니죠.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잠을 자는 동안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유발하는 또 다른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학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은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대부분의 신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자면서 하는 활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섭취했던 여러 가지 음식물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각종 독성 물질들을 해소시키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네.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과정도 있어야 되죠. 내 몸의 이 재생 과정이 전부 다 수면 중에 일어나거든요. 네. 따라서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노화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의 제거라든지 또 각종 항염증과 항종양 성분들도 잠을 자는 동안에 많이 활성화됩니다. 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어야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도 제대로 제거가 되고 염증도 줄어들고 또 종양도 억제가 되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잠을 잘 못 잤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대사증후군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요. 네. 잠을 충분히 잔 그룹, 그러니까 7, 8시간 정도 충분히 잔 사람에 비해서 5시간 미만으로 많이 못 주무신 경우에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2.5배나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이 내 몸의 항상성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미는 잠꾸러기 이런 말도 있지만 잠을 못 잤을 경우에 정말 이 피부 건강이나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하고도 좀 직결이 되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네. 이 에너지 대사와도 관련이 돼 있죠.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도 내 몸의 칼로리를 더 잘 소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잠을 제대로 꼭 자야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당뇨에 대한 처리 능력도 떨어지고 칼로리를 소비하는 능력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지만 제대로 된 칼로리 소모가 안 되니까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죠. 따라서 잠을 잘 자는 것이 결국 내 몸의 에너지 대사와도 깊은 좋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